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원장님 그 유튜브에 양악 수술로 검색하면 어떤 게 가장 첫 영상으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악 수술이요? 글쎄 뭐 부작용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게 위험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무서운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 이미지가 사실 조금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양악 수술이라는 단어로 첫 번째 나오는 영상은 명의가 알려주는 양악 수술의 위험성입니다. 역시. 그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예전에 봤던 것 같긴 해요. 이런 영상들 예전에 찍었었던 것도 아마 제가 기억이 나고 좀 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한번 이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부탁드리려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왜 제목이 이렇게 위험성일까요?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크게는 호흡, 기도 이제 이런 것들과 수술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요. 어떤 출혈 이런 것들도 역시 관련이 있고 얼굴에서도 조금 깊이까지 이제 관여를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안전성 혹은 뭐 반대말로 위험성 이런 것들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양악 수술로 아주 집중되고 맛이 있다. 있죠. 이런 공간이 없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실제로 원장님이 계시는 외래 맞아요. 여기 계단이 있고요. 이 공간은 그 외래 진료실 앞입니다. 그 옆에는 저희 치과 응급실이 여기 같이 있고 여기 보면은 구강 아가면 기형 진료실 뭐 여러 가지 센터들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양악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 너무 무서워요. 이거 지금 드는 생각이 뭐랄까 너무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조금 굳이 이걸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서 해골도 얼마든지 예쁠 수 있습니다. 예쁘죠? 누군가는 놀랄만큼 이런 인형도 예뻐졌고 치과의 공포를 누군가는 표현하기 위해서 부작용으로 누군가가 이제 어떤 고통을 창작을 한 어떤 예술품일 텐데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양악 수술의 두 얼굴. 친숙하죠. 여기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모형 수술한 모형들이거든요. 아주 친숙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 너머로 다 알만한 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턱의 변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안면 비대칭. 그리고 아래턱 전체가 앞으로 나와 주걱턱이라고 불리는 하천도리증. 일단 세 가지로 얘기를 일단 해주셨는데 이제 아래턱의 기준으로만 일단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복잡하죠. 이거랑 더불어서 위턱이 나온 분, 들어간 분, 틀어진 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조합에 따라서는 사실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양악 수술이라는 그 네 글자로 사실은 좀 더 친숙하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앞 교정 수술, 그러니까 턱을 교정한다는 거죠. 잘못된 위치, 틀어진 위치에 있는 턱들을 맞춰주는 수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양악 수술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맞아요.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얼굴뼈 전체의 구조와 비율을 측정한다. 사실 양악 수술이 수술 전에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어떤 뭐 성형 수술, 예를 들어 봤을 때 어떤 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기본적인 성형 수술식이 크게는 이제 이런 식이라고 봤을 때 양악 수술은 그 환자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이 꽤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좀 정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엑스레이 저희가 흔히 영어로는 뭐 세팔로메트리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이라고 부르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측면 분석, 정면 분석을 할 때 말 그대로 규격화 시켰어요. 오늘 찍고 내일 찍어도 최대한 유사하게 찍을 수 있도록 그 규격이 만들어져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는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딱 정해진 위치, 정해진 어떤 각도, 얼굴 위치, 형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지금 찍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찍어도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규격화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양악 수술의 기본이 되는 우리 측면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이고요. 블라인드 주기 아닌가요? 이 엑스레이 자체도 이게 각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무거운 추를 떨어뜨려서 수직 기준선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눈금이 뭐 1mm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비율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기도 하죠.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받고 수술 후에도 동일한 사진이 있어야 실제로 어떻게 변했구나, 뭐 정확히 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자료의 또 기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3D로 많이들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하고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된 게 사실입니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얼굴뼈 전체의 구조와 귀에다 꼽는 이어로드라 그래서 귓구멍 어떤 위치들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고 기준선들이 있어서 찍을 때 고개 숙이는 각도 이런 것들도 일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또 좌우가 또 바뀌거나 해서 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좌우도 바뀌면 안 되니까 3D CT 촬영을 이용해 얼굴뼈의 길이와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T라고 하는 3차원적인 디지털 영상들도 충분히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 영상에 나오는 저의 그 해골 모형들 이런 모형들이 만들어지는 게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법들 그런 기법을 통해서 환자분들도 내 얼굴이 이렇구나 훨씬 와닿기도 좋고요. 수술할 때 어떻게 잘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모형들 저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 하는 건데 저 또한 이런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김명진 교수는 수술장에 들어올 수련의들과 함께 모의 수술을 진행. 실제로 매 케이스마다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모든 환자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좀 어렵거나 그 변화가 아주 심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 특히 뭐 뼈가 없는 분들은 막 늘리거나 수술마다 이제 다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수술들이 얼굴에 많이 있어요. 궁금하시면은 구강암면외과로 오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수술 안 쓰고 저렇게 짧게 눈가신 거 저런 거 그쵸. 필요한 경우에는 정과 끌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하게 그런 테크닉들이 뼈를 자르고 쪼개고 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가끔 저희 손을 때리기도 해요. 얼굴뼈는 다른 뼈들과 달리 입체적이고 섬세해 조금만 더 잘라도 모양이 달라진다.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련된 상태 친한 선배입니다. 수술에 참여하기 위해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다.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또 교육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또 수련이 교수님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안 무서운 분들이 계실까요? 특히 이제 이 수술장, 수술하시는 분들, 외과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안 무서운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글쎄 의료를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마냥 뭐 좋은 게 좋은 것만 돼서 되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엄하게 가르치거나 바로 잡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교수님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본디 자상하신 분들인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무섭고 또 한없이 어렵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고 늘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이죠.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위턱뼈를 수평으로 자른 후 아래로 내리고 앞으로 이동시킨다. 위턱뼈의 위치 굉장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퀄리티네요. 지금 다시 봐도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얼마만큼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영상 만드신 분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만들었는지 저는 아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화려한 양악 수술의 다른 얼굴인 셈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2012년에 조사된 어떤 통계 자료 같아요. 근데 감각 이상 역시 이거는 저도 거의 1번으로 설명하는 게 이 감각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대칭 부분은요. 컴퓨터에 포토샵 이런 어떤 어플 작업하는 것처럼 좌우가 무슨 데칼코마니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을 이제 최소화 줄이도록 하는데 예전 수술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런 어떤 CT나 어떤 3차원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부족했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 비대칭 비중이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요새는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 중에 반영을 한다면 전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수술 전 교정을 하지 않고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예전 영상이다 고르지 보니까 못한 치아 교정을 때문에 먼저 하는 얼굴 기본적인 전체 것들을 기능이 말씀을 맞지 않게 하시면서 된다. 먼저 수술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케이스를 아마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정상인데 이것만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걸린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실제 요새는 이런 것들이 3D로 얼마든지 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거꾸로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그간의 데이터들이 쌓여오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먼저 교정을 하는 것보다 먼저 수술하는 것들이 이 당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한 범위들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쭉 보니까 이 영상이 만들어졌을 당시가 아마도 양악수술이 굉장히 붐이었던 시대로 기억을 합니다. 10년 안팎 되지 않았을까요, 이 영상이. 근데 그 당시면 한창 양악수술이 붐이었고
실제로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은 이미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 다 받지 않았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도 나왔던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술자 혹은 아까 교합,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덜 준비된 사람들도 아마 수술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악수술하면 항상 위험성, 안전이 꼬리표처럼 지금까지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 가볍게 인식하고선 수술하는 사람들, 너무 수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이랄까요? 이제 그런 걸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느껴지네요. 오늘 댓글 좀 보실까요? 아, 댓글 있네요. 첫 댓글부터 와닿네요. 정답이에요. 도대체 그럼 위험한 걸 왜 다들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턱이 막 자라있고 비뚤어져 있고 교합이 안 맞고 이런 분들은 온갖 삶의 질들이 다 떨어집니다. 하물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시절, 학창 시절 커서까지 계속 이게 난 평생의 스트레스였고 평생의 컴플렉스고 평생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정말 마음의 상처를 이미 가지고 계세요. 가질 수밖에 없죠. 정말 받고 나시면은 정말 이 상처들은 정말 치유가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수술인 건데, 이분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느껴지네요. 자, 보면은 다 감사합니다. 진짜 꽉 그 자체 이거 무슨, 아마 이 글이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영상에 만들어진 목적도 그렇고 아마도 진짜 좀 너무 무분별한 계획과 무분별한 수술과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만큼 그런 그 당시 정말 광기처럼 했던 분들이 있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충분히 그 영상이 만들어진 시기와 의도라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 써주신 점들도 보였고,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 추억을 좀 보셨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추억에 잠겼던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 동료 선후배들, 동료 직원들 영상으로나마 반가웠고 잠시 고향에 갔다 온 느낌이었지 않나. 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